이재명 야당 대표가 비슷당했는데, 이거랑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었고, 아, 집사님 시해 사건. 어쨌든 이런 중요한 정치 테러가 일어났는데, 요 사건하고 유사했던 사건들이 49년에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에서 육군 장교 안두희에 의해서 김구 선생께서 아, 사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암살이었고요. 그 이전에 1947년에는 여운형 선생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네,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 선생도 크리스찬이잖아요. 해방 직후 희문고에서 했던 그 연설, 그 다음에 건준이에서의 활동, 그 음, 다음에 좌우를 아우르는 덕망과 그 카리스마, 뭐 지도력 이런 것들이 당시 민초들에게 줬던 기대와 어떤 네, 희망이 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주자였던 연영이 1947년에 먼저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49년도에는 이제 김구 선생이 음, 암살을 당했죠. 이게 다 어쨌든 공통점은 강력한 대선 주자였다는 거. 1949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연희동이라고 있거든요. 연희동에 언더우드 선교사 2세, 언더우드의 2세 가족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연희 전문학교 그 좌익 학생 2명이 언더우드 부인을 저격하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병합 직후에 장인환이라는 그 한국인 청년이, 감리교 청년이에요.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947년도 여운형 선생의 음, 죽음, 그다음에 네, 49년도 김구 선생의 죽음, 그다음에 네, 언더우드 부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음, 이게 음, 다 정치적인 테러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 유력한 선 후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행된 암살이기 때문에 미수로 그쳤지만 네, 지금 요때 1947년 여운형과 49년 김구의 암살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성균이라는 오스카 작품상에 빛나는 나의 아저씨 이성균 배우가 안타까운 죽음을 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고 인권력의 횡포와 언론의 그런 무분별한 보도 행태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비애감이 느껴지는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주 배우 아시나요? 예, 예, 주원구 씨 찍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교계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탈란 같은 데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의 죽음이 단순히 그 개인의 몫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둘러싸여서 구조 속에서 죽음을 강요당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선 언어였는데 이번에 이성균 씨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성균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이 사회가 몰아세운 거다. 그리고 공권력의 강압적 수사와 증거도 없는데도 계속했잖아요. 나올 때까지. 언론도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풀리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자극적인 황색 저널리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가정을 파탄에 만들어 놓는 무책임한 보도들이 난무했고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는 공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나 윤종신 씨나 방송인 영화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성명도 발표했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도 음, 보장받지 못했던 그거를 조선 500년 동안에 감당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광대인데 음, 광대는 위정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해 먹다가 왕의 남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으면 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저 언론인, 엘리트 지식인들과 그 정치인, 경찰, 검찰,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에 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마다 연예인들 뉴스를 터뜨리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극복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백정과 기생과 갑밭이 광대들에게 해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처음으로 선언한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난감리 교회가 뭐냐면은 석교교회입니다. 이 석교교회를 부흥시켰던 부흥사가 이름이 누구냐면 유한익입니다. 유한익 목사의
전 직업이 뭐였냐면 광대였어요. 감리교 협성신학교 졸업하고 대성 북부교회 담임자로 파송받고 이후에 강원도 북부 지역 선교 활동을 펴면서 1년에 교회를 200개씩 세웠어요. 엄청난 전도자였습니다. 대단한 목사였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광대였기 때문에 사람들, 민초들의 언어를 알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다 위로하면서 교회에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눈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익 목사가 가는 곳마다 전도 대폭발. 근데 이 광대가 목사가 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리더가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 기독교 감리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연예인을 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모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나서 처음 입학했던 학생들한테 했던 주문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다 양반들이고 엘리트 귀족들이니까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하려면 하인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등교해라. 이게 아펜젤러의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양반집 도련님들이었거든요. 요기 대자 당위인력.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이게 배제학당의 당훈이었어요. 바로 이런 정신이 초기의 감리교 정신인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연예인을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시대에 대해서 초기 광대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감리교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마시죠. 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성직이 노리고 있다가 망해가고 있는 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발군의 고독 손승우입니다. 간단해요. 예. 한국 기독교사의 아나키스트 홍두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우리 제도권 안 하나요? 그래, 제도권 하다가 이제 많이 뒤었어, 저. 아유, 제도권 뭐 다 아니까. 많이 뒤었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요즘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손 박사님, 그럼 어떻습니까? 도대체 박물관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예 이제 지하 이제 파고 있고요. 벌써 파요? 뭐, 네, 뭐 10월 말쯤에는 완공하는 걸 목표로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그 구조 올리기 위한 철근과 콘크리트 물량 주문하고 뭐 엘리베이터 발주 넣고 뭐 이런 일 했어요. 예. 아니, 그거를 손 박사님은 아는 게 1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뭐. 어쨌든 발주처에서 요즘은 이제 관급 공사는 자재들을 직접 이렇게 구매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시공업체.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걸 많이 배우고 있죠. 이제 레미콘 규격이 어떻게 되고, 뭐 맞아. 철근에 붙어 있는 숫자가 무슨 의미고, 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훌륭해. 교회 건축 하나 제대로 하겠네. 교육은 이제 건축위원장, 이런 거 건축위원장 하면은 시켜주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다 떼먹고 이럴 정도로. 철근 몇 개 빼먹고. 아니, 근데 훌륭하게. 뭐 어떻게 빼먹는지 이해가 안 가. 되게 시스템이 음. 되게 촘촘하거든요. 어떻게 빼먹냐면요. 발주자잖아요. 손 네. 박사님이. 네. 그 발주를 받은 사람하고 짜는 거야. 그러니까 철근이 10개가 필요하면 15개를 발주하는 거죠. 그리고 5개를 리베이트로 뒤로 받는 거예요, 끝나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내역이 뭐가? 이미 조달청에서 만든 내역 갖고 집행을 하는 거라서. 조달청.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모르죠. 또 아, 그러니까 네.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조달청이나 나랏돈은 그 응, 검열 시스템이 촘촘한데 응, 교회나 이런 데는 후루꾸잖아, 후루꾸. 그렇지. 아, 응, 네. 두 분 건축할 리가 없는데. 이쪽은 아니, 들은 바로는 어떻게, 그렇다는 거지. 네. 아니, 뭐 두 분이라도 뭐 건축을 해야 제가 건축위원장이라도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방 하나 달라니까 우리 인테리어 하게. 아, 어, 좀 연락 좀 달라니까 끝까지 안 주네. 알겠습니다. 그거 네. 하고 뭐 논문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고요. 아, 그냥 이 학기 못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려고 석사 논문을 못 쓰고 그 예.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네. 다음 학기로. 그, 알겠. 그 전에 예. 좀 밀린 글빛이나 빨리 갚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도대체 연락이 어렵다고 소문이 난 우리 홍 박사님. 얼굴 시뻘게 가지고 조명 좀 하라니까 끝까지 안 하고. 어, 조명 지금 한 건데, 여기.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아니 얼굴을 비춰야죠. 밑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그 아니 밑에를 비추면 어떻게 해? 더 그림자지. 자, 홍 박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죽을 맛이죠, 뭐. 네. 아, 똑같아요. 글빛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음, 그리고 아니 뭐, 못하겠으면 몇 개 손 들어요. 왜 다 해? 그러니까 그 하나는 지금 하는 음, 데까지 해보고 그 음, 다음에 뭐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놨는데 아무튼 그 골치가 아프고 글빚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예. 교회 일을 하면서 글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손 박사님, 연말 연시에 네. 교회 사역하는데 당회나 이런 것들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네. 그홍 박사 얼굴이 빨갛잖아요. 네. 빚쟁이한테 뺨 맞은 게 아닌가? 아, 그냥 뭐 거하게 한잔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니야, 그렇지. 싸우면은 당연히 뭐 등치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겠지만 빚쟁이한테 맞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국회의원도 끌려 나가는 판에 당신이 뭐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다들 새해에는 어, 건강하십시오. 네. 제발. 네. 당신이 제일 목, 아파 보여. 온몸이 쑤시고, 어, 그러니까 책상 머리에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 삭신이 쑤셔. 음. 책상 머리에 앉지 말고 책상 몸통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새해 예,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이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이래저래 공사를 좀 하고 다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번에 공사한 거 보이십니까? 아유, 또 뭘. 여기 대단하네. 여기를 했는데 천장은 안 하고 바닥도 돼 있는데 여기 전체 건평이 한 60평 돼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실만 이렇게 꾸며드렸는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거의 헤비타트 하는 심정으로 갔다가 왔는데 야, 근데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재단도 지금 강단도 없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제가 십자가 이제 오늘 만들었거든요.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딨나 여기 있네요.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붙여드려야 십자가도 돼. 직접 달아줘요. 예, 서비스 해드릴게요. 말 잘못했다가 지금 이것까지 달아드리고 가야 될 판입니다. 이렇게 했고 보시면은 뭐 등이 이쁘지 않습니까? 등이? 아, 그 조명이 아주 이렇게, 예. 요 그, 뒤편은 돈이 없으셔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마감이 끝났고 요 방도 이렇게 저기는 따로 도배해야 되겠네, 그냥. 뭘 하시든지 하실 수 있게끔만 해드리고 나왔다는 음, 겁니다. 우리 후배랑 함께 찍은 거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했네. 저 우수의 참모습. 진짜 어쨌든 예, 예수님을 가장 닮은 날목이네. 알겠습니다. 목수 예. 날목. 음. 저녁에 보면 이런 분위기로 한참
일하면서 만들어 놨죠.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걸렸어요? 이거요? 네. 지금 원래는 4일 하기로 했는데 5일 반 걸렸어요. 근데 저런, 그 돈을 받지 못했다. 음, 단을 받지 못하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종의 헤비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씀드리는 자기가 무슨 바입니다. 카터야? 어. 아니 이제 거의 이제 봉사하듯이 하고 왔다. 남는 게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카터, 카터. 아, 그런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방송을 저기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김세영 교수님께서 밥 사신다고 연락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월에 모 교회 한 2주 정도, 2, 3주 또 공사로 가야 돼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을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내려오실래요? 두 분 다 놀러. 김세용 아, 교수님이 밥을 우리, 사시는데, 김세영 교수 모시고 가야 되나? 그거 알아요? 그, 이천 출장 방송할 때, 네. 코알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거. 어디를요? 코알라. 이천, 아, 코알라. 맞아요. 한 번도 같이 어, 가시지 않았나? 한 한 어, 번도 번, 같이 안 갔어. 아, 진짜요? 어, 그때마다 아파요. 수상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는 바이고. 자, 오늘 우리 코알라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급히 문자가 왔습니다. 그죠? 급히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어, 몸 상태가 안 좋아요.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잠도 못 자고 목감기에 몸살이 약 먹고 좀 자야 할 듯한데 녹음하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간 비문이죠? 오늘 하지 그, 지금, 말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우리 박사님들 비문 아닙니까? 비문 이게. 카톡이야 뭐 비문이 어, 난무하니까요. 아니 이 인문학자님께서 이렇게 비문을 날리시면 되겠냐? 요런 아픔을.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 것 같네. 자, 어쨌든 많이 아프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모시고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뭐, 저희 보니까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보려고 했는데, 거의 뭐 다 봤습니다만은 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유가. 그래서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음, 아, 또 이렇게 또 요게 첨단 또 되네요. 그죠? 시스템을 에, 활용하는구나. 에, 예, 에. 좋네, 아주. 자, 응답하지 않는 댓글 이거 빼고 그냥 바로. 에. 자, 1일 전. 보세요. 문선명과 아, 사랑과 전쟁. 문선명이 왜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조이팔, 사이비 종교민 문선명, 세계적 사기꾼 한국에 있음. 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분. 천하제일 사기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인수를, 분이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음. 유포는 통일교 다니시는 분 같네요. 그죠? 자, 체크무늬 난방은 서북 청년 회원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체크무늬 난방이, 저 날목이 지금 입고 있는 게 체크무늬 난방이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4일 전에 37907님께서 잡담 듣다 간다.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이런 인연이 있었는지 놀라운 사실이다. 전태일 얘기 네. 있습니다. 자, 문선명 얘기 많습니다. 뭐, 성윤모 같다. 정명석이 이거 보고 배운 거 아니냐 했고, 드디어 이제 보수가 이스라엘에 그 깃발을 휘두르는 이유, 예,
댓글도 남겨졌죠. 음. 무식함의 극치, 얄팍한 인간 생각 버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어유, 무,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되게 열심히 들으신 모양이네, 이분. 그러니까요. 심순이라는 분. 예. 야, 자, 그리고 이제 문선명 연계를 취하고 뭐 격화되고 있다.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이스라엘 여기 좀 댓글이 또 보수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 네네. 어. 저 우리 헌 박사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이게 신을 여기. 신을 쳐받드는 종교는 모두 사기다. 아, 트츠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다 사기꾼이었다라는 거 잊지 음.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 다음에 개 잣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국기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 어, 웃기는 게 진짜 유대교는 개신교도로 재수 없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한국 개신교는 유대교를 들은 적도 없는 모교라고 왜 저렇게 무식한지.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음. 자, 우리 여기, 그 밑에 거는 홍 박사님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잘못 알고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난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며 전 세계를 리드해야 할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예비되었지만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잔혹한 고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통절한 반성커녕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초림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인 유대민족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뭐, 그래요. 예, 앞에 말은 좀, 많았지만, 아무튼 뭐, 좀 유대교에 대해서 좀 성급히 해야 네. 된다, 뭐 그런 입장이네. 그러니까요. 자, 근본주의 문자주의는 광신이다. 개신교가 광신교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무식했다. 어, 성경이 일제치하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음. 이렇게 문선명 근데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예, 보수 쪽이든 예. 아무튼 이스라엘 국기 개양하는 최근 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네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일인지 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했던 방송 중에 역대급으로 재미없는 방송. 예. 날먹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먹이 있었으면 대박 났겠는데? 에이, 내가 있었으면은 재미없다고 계속 갈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내용 재미없지 않았을 때 날먹이 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쳐줘야 되거든. 예.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스카우트를 받았다는 거. 아, 예, 뭐, 얘기 들었어요. 뭐, 예, 또 양침의 옛날에 귀한? 양침을 리부트를 하겠다. 와라.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예, 뭐 얘기를 하시면서, 받았던, 예, 생각이 납니다. 자, 뭐, 아무튼, 지금 이 방송도 제대로 시간 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의 댓글은요, 없습니다. 팟빵은 거의 댓글이 지금 현재 있지 않다. 저희가 이 꾸준하게 방송 안 하니까 팍팍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다 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좀 놀아야 되는데, 저도 놀지 못했던 이 아픈 마음을, 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좀 우리가 그래도 감리교인데 교계 이슈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 교계 이슈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항상 다루고 있는 그 동성애자 축복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성소수자 성소수자. 축복을,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열렸는데 판결이
그, 아니요. 그 예전에 아, 예. 축복을 했던 사유로 인해서 지난 그 몇 년 전에 정직 2년을 받았어요. 네네네. 정직 2년을 받아서 그 정직 2년을 다 치렀어요. 네, 징계를. 네, 근데 그 정직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음, 그 각종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증하는 음, 그 프로파간다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QA라는 그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기독교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음. 그거를 이유로 다시 고발을 당했어요. 아, 또 반성의 여지가 없고 걸었다. 뭐, 아, 뭐 자신들 교단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뭐 목회자의 뭐 음, 품위가 떨어졌고 뭐 몇 가지 이유를 또 들어서 다시 제소를 했고 그 다른 사유로 이제 또 다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작년 12월 8일에 그 경기원회 재판위원회에서 다시 두 번째 재판을 했는데 응, 그때 그 우리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방송을 네, 마무리했었죠. 네, 그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났죠. 지난 12월 오, 8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위원회 재판위원회에서 음, 출교를 선언했습니다. 출교를 그러니까, 선고했습니다. 선거, 예. 어, 그러니까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징계 형법상 그 징계 최고의 형을 그쵸, 받았다고 볼 수 쫓아내는 있겠습니다. 거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라 이거잖아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리고 사지를 들어서 쫓아냈다. 1992년에 음, 변선한 홍정수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신학의 신학 사유로 인한 종교재판 그 최고형이 출교를 받았거든요. 네, 홍정수 변선환이. 네, 그때 이후로 어, 몇 년이죠? 2023년이니까 31년 만에 음. 또 출교형이 연애재판위원회에서 선고된 초유의 사태가 음.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바로 첫날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설마 쫓겨나가겠냐.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쫓겨나갔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이게 사회재판 가면 돌아올 가능성이 한 100만 프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손 박사님 그렇습니까? 응? 그게 근데 교단에서 자기네 소속이 누구인지를 응. 재판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랬는데 사회재판에서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받아들여 주는 건가요? 이제 아니,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다시 걸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예, 아니요. 예. 교단이 그런 건데 뭘 근데 교단이 그 교단이 모양인데. 연애가 그 재판을 모양이라뇨. 진행 예. 과정이 되게 졸속이었어요. 졸속이었고, 네. 어, 그 실제로 그 장정의 음, 그 재판법을 어기면서 절차상 정당성이 많이 음. 결여된 졸속 재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확실하게 걸고 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겠죠. 하여튼 교단법에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걸 또 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감리교가 예, 적법이라는 아니, 얘기는 잘 아니, 없거든요. 그래서 이동환 목사가 이거를 지금 사회법으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연애재판위원회에서 어, 출교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총회. 총회에다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진짜 출교되면 그럼 사회법에 그때는 가겠네요, 또. 이제 그 어차피 그 뭐야 어차피 출교 당했는데 사회법으로 가야죠 이제. 그러면 너는 돌아오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총회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음, 이제 한 번 더 재판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또 저기 뭐야 문제가 있으면은 또 상고해야 되지 않나? 상고가 아니라 저기 사회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 감리교회 내에서는 이제 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가 인정이 되면 음. 사회법으로 가야겠죠.
그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음. 감리교법에 감리교 내 재판에 불복해서 사회법으로 간 사람은 사회법에서 만약 패소할 시 출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출근데 뭐. 그러니까 어차피 출교인데 예, 일단 그러니까 갔다가 가는 거지. 어, 예. 어 뭐로 가나 뭐 도로 가나 똑같아요 결론은 출교니까 한번 음. 나중에는 사회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회가 음.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좀 협소화시키는 게 좀 가당하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욕 먹고 있죠. 왜 이게 그러니까 순화해서 얘기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뭐,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스타를 키우려는 욕망이 강한가 싶기도 하고요, 감리교는. 예, 근데 지금 예. 이동환 목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어, 감리교회 전체로 봤을 때 목회자와 신자들의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아주 극소수거든요. 네.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있는 액티브해요. 막 거지. 이렇게 음, 되게 스피커 소리가 커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과대표돼 있어요. 과표집돼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되게 큰 세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냥 그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목회자나 신자들이 다 입을 닫아버리고 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재판으로 음, 아주 그것도 졸속 재판으로 이렇게 에, 정치적 어떤 물리력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음.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같이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교회가 미래를 조망하고 나가야 될 과제인데 이게 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니,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피습을 우리 홍 박사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피습당했는데, 이거랑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재명 씨도 지금은 뭐 아니지만 한때 그 음. 교회 집사님이었고 아, 집사님 씨의 사건. 본인의 집사 종교는 또 씨의 사건. 아, 개신교인으로 예. 그러니까 요즘 출석하는 교회는 따로 없지만 왜냐면 그 대선 그쵸, 그쵸, 후보이기 그쵸. 때문에 예, 예. 그 교회에서 아예 그분이 다니시던 그 교회에서도 뭐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다라고 했지만 네, 저는 뭐 어쨌든 크리스천이었고 네. 지금도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의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이제 저도 음, 봅니다. 근데 뭐 독실해 보이진 않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음, 어쨌든 이런 중요한 정치 테러가 일어났는데 정말 요 사건하고 유사했던 사건들이 1949년에 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제 49년에 그 6월달 네, 6월달에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에서 육군 장교 안두희에 의해서 네. 김구 선생께서 아, 김건수. 사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암살이었고요. 네, 어, 그, 그 이전에 1947년에는 네. 여운형 선생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네. 암살을 당합니다. 음, 네. 여운형 선생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아주 민족 독립과 그 해방을 네,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인데 네. 마지막 해화동 로터리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조국, 조선이란 말이었대요. 여운형 아, 선생이. 조국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통점이 이분들이 다 크리스천이었고 네,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더 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더 대단했고 해방 직후에 어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를 그때 해방 직후에 했거든요. 네네. 잡지 언론에서. 그때 그 해방 직후 여론조사에서 1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차기 이제 어, 새롭게 미군정기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차기 우리는 새롭게 수립될 정부의 대통령으로 누가 네. 가장 좋은지 나 들었는데 예, 까먹었어요. 여운형이죠. 여운형이었어요. 아, 여운형. 아니, 맥락을 여운형이 여운형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이승만 그다음에 맥락 어떻게 알아, 내가. 김구순이었어요. 네. 여운형이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김구순이었는데 네. 그만큼 여운형 선생이 해방 직후 희문고에서 했던 그 연설, 그다음에 건준이에서의 활동, 음, 그다음에 좌우를 아우르는 덕망과 그 카리스마, 뭐 지도력 이런 것들이 당시 민초들에게 줬던 기대와 어떤 네. 희망이 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1위 대선 주자였던 여운형이 1947년에 먼저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49년도에는 이제 김구 선생이 음. 암살을 당했죠. 이게 다 어쨌든 공통점은 강력한 대선 주자였다는 거. 뭔데, 뭘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김구 다 선생님은, 예, 김구 총이잖아, 선생 총. 총으로 돌아가셨고 예. 여운형 선생은 잠깐만 그 암살 방법이 총격입니다. 총격. 둘 다 총이잖아, 그죠? 네, 둘 다 총격이에요. 그 아, 다음에 1949년 가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 바로 옆에 연희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연희동에 언더우드 선교사 2세, 언더우드의 2세 가족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네네,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네, 그 건물에 연희 전문학교 그 좌익 학생 2명이 방문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거기에서 언더우드 부인을 저격하죠. 그것도 총이에요? 이게 총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오소백이라는 언론인이 1949년을 암살의 해라고 음, 지정했고요. 언더우드 부인이 저격당했던 건 가을이 아니고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이고 음, 이때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한반도 국내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자행된 미국인에 대한 첫 살해 사건입니다. 그렇네, 그렇네, 예. 예,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유진 초이가 그 친일파 미국인을 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사실 그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음,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장인환이라는 그 한국인 청년이 감리교 청년이에요. 네, 그 친일파 그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한일 병합 직후에. 야, 그래서 예, 그 미국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미국인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분단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1949년도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의 그 분단 체제가 그 고착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남한 내 좌익 세력이 불만을 품고 네,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인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노드 부인이 연희 전문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 자기 제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비극적인 음, 사건이 음, 바로 1949년 3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술한 태극기 한국교회 책에 보면은 언더우드 부인 사획을 예, 보여주네, 예, 암살 사건이 책에 소개가 나옵니다. 아, 그때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서 어, 책을 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태극기 한국교회를 아직 구입 안 알겠습니다. 하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 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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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947년도 여운형 선생의 음, 죽음, 그다음에 네, 49년도 김구 선생의 죽음,
그다음에 네, 언더우드 부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음, 이게 음, 다 정치적인 테러거든요. 네, 그 직후에 한국 전쟁이 났어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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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씀하세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 유력한 제1위 대선 후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자행된 어, 암살이기 때문에 미수로 그쳤지만 네, 지금 요때 1947년 영운형과 49년 김구의 암살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어, 되게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다 성공했는데 옛날 과거에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어, 다시금 또 한반도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그널이 예,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음. 네. 아니, 근데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초유의 사태지만, 이렇게까지 그냥 다 뭐라고 덮이고 있잖아요, 지금. 표현할까요? 예, 덮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아이고 아주 그 무도하고 아나무인이에요. 음, 그냥 어떠한 그 공정도 없고, 뭐, 음. 처음에 지금 현 정권이 이제 출범할 때 뭐, 공정과 상식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 공 캐치 누구한테 프레이즈가? 공정하냐의 얘기지.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언론이나 이런 정부가 하는 처사들을 보면은, 집권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뭐,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바이든 날리면 또 그렇고, 어느 말도 안 되네. 하나 예. 상식적인 게 없어요. 눈앞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예. 눈앞에서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예. 이런 세상, 손 박사님 살고 싶습니까? 일단은 저는 10월에 건물 완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 저는 일단은 그 이재명 피습이 된 다음에 예, 그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뭐 사상 초유의 사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 절대로 음,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네, 매일 노동자들이 죽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나라에서 음. 정치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참 꼴보기 싫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다 들고 네. 일어나서 떠들어야 뭘 꼴이 보기 싫든가 말든가, 그 덮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예, 아니 저는 그때 충분히 그 떠들고 있다. 야,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 지네들끼리의 문제라고 음.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말로 뭐 네. 예, 뭐,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의견에 존중합니다만은 TK 출신의 우리 손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가 또 고향이시라고. 네. 이재명 대표도 TK 출신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문제는, 뭐, 어째 됐든지 간에, 그,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도 마찬가지, 그, 죽어나는 과정이가,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가 죽었다는 걸 떠나서, 왜 똑바로 조사 안 하냐고, 뭐가 됐든, 다들. 그렇지.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때 조사 안 했으니까 지금 정치인이라서 조사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그 원인을 밝히는 쪽으로 가야지. 뭐 얘는 이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무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주 출신 우리 손 박사님. 아니요, 뭐, 네. 모든 거는 똑바로 밝혀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국회의원들과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예, 분노와 동정이 음, 매우 선택적이다. 매우 선택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싫다. 예,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감정에 약간 우리 손 박사님이 때로는 뭐라 그럴까 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알겠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아니 그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뭐, 우리가, 예, 말을 해요, 예, 하려다가. 아니, 뭐,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 아무튼, 뭐, 지나간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음, 경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가당치 안 않은 되지.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음, 음, 그 살인 사건이 아니고, 그 국가의 음. 어떤 시스템 자체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게 예, 자연인 개인이 그냥 동네에서 가다가 이렇게 강도에게 피습당한 사건과 동급으로 또 평가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음.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덮이고 있잖아. 이게 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서 화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걸 과, 이렇게 하나 싶은 과거에 거죠. 그 뭐 조국 사태나 음, 이럴 때 했던 그 편향적인 수사 음, 수사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거가 비교해 보면 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처사죠. 네. 그러니까, 저 오늘도 이태원 특별법 저기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이 됩니까? 길거리에서 150명이 넘는 인원이 압사하는 게? 이거를 또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는 떠나, 좀 약간 매- 얼마 전에도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학생들 인솔해서 정동 답사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성공회 대성당에서 이제 87년 60 항쟁을 얘기할 때 네,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용산의 그 남영동에서 대학생 네, 한 명이 물고문 당하다 죽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네, 그걸 정부는 은폐하려고 했죠. 계속 네, 언론 통제되고 있었고 네, 네, 근데 이게 진실이 알려지니까 나라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대학생 한 명이 물고문 당하다 죽었는데 네, 지금 날먹이 얘기한 대로 애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거닐던 거리를 걷다가 159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가 은폐를 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언론은 보도도 안 하고 통제되고 있고. 근데 나라가 조용해. 이게 정상이 아닌 나라 분명해요. 그때 87년과 비춰봤을 때. 그 그러니까요. 무고한 대학생 한 명의 죽음 앞에 그렇게 온 국민이 에, 목소리를 내고 들고 나왔는데 요즘은 왜 이런가? 더 그때보다 더 엄혹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져서 이게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어젠가요, 그젠가요, 저기 강성희 의원인가요, 이름이? 예. 이분이 그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이 대통령한테 한 말에 끌려 나왔잖아요. 사지가 들려가지고 혼발이 들려가지고 음. 질질 끌려 나오면서 입 막히고 난 저 사람이 그냥 그 일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이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전주에서 예, 보궐선거를 했는데 작년에 네네. 그 진보당 의원으로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궐선거에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옛날에 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전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옆에서 뭔가 준비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아니 조심이 아니라 뭐 어떻게 또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음, 연설하러 올 때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음, 삭감해야 될 것은 서민 예산이 아니고 음,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피켓을 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용산에서 빡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어. 하여튼 뭐 그런 시킨 상황에서 거죠. 예.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저렇게 했다고 해서
막 끌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볼 때. 어떻게 이런 일단은 상황에, 예,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저런 식으로 대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거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겠죠? 근데 손 박사님 잘 모르시는데, 네. 지금, 그,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저기 뭐야, 사과하라고, 오히려. 강석기 의원한테 음, 사과해라. 왜냐면은, 저기 뭐래더라? 하여튼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음. 있다잖아요. 너무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통합진보당, 물론 해산당하긴 했지만, 예, 통진당. 그, 그때 통합진보당 사람들도 저렇게 막 끌려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최소한 그런 항의라도 했어요. 감히 헌법기관에 누가 응. 그렇게 손을 대? 뭐 이런 얘기라도 하는 근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네요. 네.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나서기로 했는데, 정말 슬픈 거는 왜, 이런 그 현실이 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기억하는 게, 이제 살짝 기억나는 게, 저희가 학교 입학했을 때 95년도 있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그때 예. 학내 사태 중이었잖아요. 그때 그 교수들 막 예, 해임되고 난리가 예.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94년도, 뭐 5년도 때, 5년도가 아니라 4년도였던가요? 그때 막 끌려 나가가지고, 저기 뭐야, 그, 채플실에서 선배들 막 끌려서 나가고 이랬던 그 기록이 아마 SBS에 있을 것이고, 저희가 또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게 그 본네트 차를 타고 아, 그거는 1995년 2월에 94년, 예, 95년이요. 95년 2월에 있었던 졸업식 사태고, 예. 예. 그래서 저희 구호학번들이 편안하게 입학할 수 있었다.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 나올 정도로, 1994년에 감침대가 네, 정상적으로 학교 학사를 행정을 못했어요. 104일 맞아요. 투쟁인가? 그 예. 긴 투쟁 기간이 2094년도에 있었고, 그래, 104일이면은 그 학기 내내 투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졸업을 대거 못하고 95년 예. 2월에 졸업식 사태가 응, 터진 거죠. 응, 응, 그래서 그때 그 졸업을 못하게 된 학생들이 졸업식장에 난입했을 때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막 응, 그 던져지고 막 좀 막 뒤집어지고 했죠. 그때 이사장이었던 김선도 감독하고 이종수 총장이 뒤에 쪽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동수가 그 이종수, 이종수. 응, 이종수 총장 그다음에 네, 네, 김선도 감독이 그 이사장이었는데 응, 그차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그 차 네. 본닛에 올라갔죠. 종과 선배죠? 종과 예, 선배였고, 종교 철학과 선배였는데 예, 그 차 본닛에 예, 올라갔는데 김선도 감독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감신대에서 서대문 로터리까지 서대문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까지 학생을 본닛에 싣고 본네트에 달렸다 외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사람을 본닛에 SBS가 쫓아가면서 그걸 찍었다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그때 어마어마한 본닛에 사건이었죠. 차 본닛에서 사람 싣고 달리면 원래 살인 미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통경찰이 왜 그걸 저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교통경찰이 영화 찍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예, 진술했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제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선배가 이 손에 피가 철철 내려가지고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욕을 하더니 그 저기 뭐야 그 총장차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벽돌 들고 찍었대요. 예. 근데 방탄유리였대. 그래가지고 오. 벽돌이 깨지면서 소리 다 이게 피가 뭐 철철해가지고 들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총장차가 방탄유리야. 그런 오목한 시절에도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아유, 필요한가? 근데 어, 이렇게 국가 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었는데 국가적인 행사에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음, 정말 볼썽사납고 초유의 사태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국가 그 행정부가 국민의 대기관인 입법부를 음, 정말 개똥으로 보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씁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음, 그 무슨 일 때문에 국회의원 몸에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서 경호처가 과잉 행동을 했는지를 책임을 물어야죠. 손을 잡아 당겼다잖아. 대통령 손을 대통령에게 잡아당겨서. 위해를 가할 아예 뻔했는데, 손 당긴 손을 장면이 안 나와. 손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더 공룡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잡혀가. 어, 동영상을 봐도 이미 지나갔어요. 막아서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진보당 국회의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끌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청래라든가 민주당 뭐 혹은 저기 뭐 하다못해 용해인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남자잖아. 남자고 그러니까 힘없는 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저래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난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예. 뭐 딴 데 하면 뭐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작은 당 이렇게 한번 그냥 쟤는 저래도 돼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저기 홍 박사님 기독교랑 연결해 주세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예. 다시 밀려서 일어날 풀려나가신 분들이 많죠. 네. 아, 언제 아, 언제인데?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홍정수, 뭐, 이게 변사나 그렇죠. 이때도, 막 네, 끌려나가고 네,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그때 네. 그 제가 듣기로 금남교회 음 재판 현장에 학생들이 에, 끌려나갔지 학생들이. 예. 김국도 음, 목사가 그 음, 저기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후배들이 많았대요. 음. 그 김국도 목사가 이게 옛날 장난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용인대 유도과 그 어깨들이 선수들이 음, 동원이 돼가지고 음, 그때 그 금남교회 입구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들어다가 막 맞아, 던졌다 그러더라고. 맞아, 그 맞아. 그, 증언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92년도에도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행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니까 하기야 뭐 21세기 하더니 뭐 맨날 전쟁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벌써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 뭐가 그래서 제가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아, 집권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2년. 네네네. 2년밖에 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어 그 대북 사업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대북 사업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관두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지금은. 그 했다가 그쵸. 뭐 또 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북 사업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지원도 막 엄청 끊어지고 했나 봐요. 어, 그 뭐 아, 지금은 이제 북한도 네. 이제 대북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그럴 한번 거죠, 이제 뭐. 네. 네 어디 한번 북한, 말로 한번 붙어보자. 뭐 어, 또 정말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김여정 담화문 써주시는 분 자기가 쓰지 꼭 않을까? 그런가? 근데 너무 예. 표현이 너무 저렴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거 잘 포인트를 쓰는 정말 잘 거죠, 찾아. 그게. 예, 그 그게 진짜 잘 쓰는 거지. 잘하잖아요. 예. 진짜 놀라워요. 북한도 빨리 이 정권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하도 아니요, 오랜만에 아직 하나 모여서, 얘기할 거 뭐요?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성균이라는
그 아, 오스카 작품상에 빛나는 네. 나의 아저씨 음, 예, 이성균 배우가 안타까운 죽음을 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고 우리 그 날목이나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고 아, 형님이죠, 형님. 예, 우리보다 네, 한 해 형님이고 예, 되게 그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늘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시대를 같이 호흡했던 음,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 공권력의 횡포와 언론의 그런 무분별한 보도 행태 속에서 한 3개월 동안이었나요? 그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비애감이 느껴지는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랑 연결시켜봐요, 빨리. 기독교, 그러니까 어, 이은주 씨가, 네, 언제 돌아가셨죠? 우리랑 비슷한 나이대, 이은주도 이성균 씨하고 동갑이었을 거예요. 음, 음. 이은주 배우 아시나요? 잘 2005년 모르겠어요.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누구요? 이, 이은주, 배우 이윤, 카이스트 이은주. 나 잘 몰라, 이윤주. 이은주는 아, 이분. 1980년생이라, 주홍글 우리보다 씨. 오래돼. 예, 예, 예. 주원구 씨 찍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은 좀 80년생이네. 우리보다 조금 어리고.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여배우였는데 독실한 음, 크리스찬이었어요. 음, 이은주 씨가 그때 자살을 했을 때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특히 이 음,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교계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네. 자살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 언급하는 게 음, 되게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였어요. 제 기억으로. 음, 음,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이죠. 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은주 씨가 죽었을 때 뉴스 어떤 음, 음, 그 칼럼 같은 데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조심스럽게 음, 그의 죽음이 단순히 그 개인의 몫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둘러싸여서 구조 속에서 죽음을 강요당했던 측면이 음, 있다는 해석을 제가 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선 언어였는데 어, 이번에 이성균 씨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음, 이것은 이성균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이 사회가 몰아세운 거다. 음, 그리고 공권력의 그 강압적 수사와 증거도 없는데도 계속했잖아요. 나올 때까지. 네. 언론도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풀리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자극적인 황색 저널리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가정을 파탄에 만들어 놓는 무책임한 보도들이 난무했고 음, 이걸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는 공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나 윤종신 씨나 음, 어, 그런 어, 방송인 영화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기자회견 또 성명도 발표했죠. 그래서 어, 저는 이번에 그좀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그래도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사회적 인식은 특히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해 그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여전히 정근대성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음, 됐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연예인들은 저렇게 조리돌림해도 돼라는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 그쵸. 광대니까. 광대. 예, 지금 아주 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광대니까. 예, 광대는 평민 하층민에서 최하위에 있거든요. 백정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요. 광대는 죽으면은 무덤도 못 만들었어요. 무덤을 음, 만든 무덤도 못 만들게 했어요. 음,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 좋은 자리에 못 묻고 음, 개천에다 묻었었어요. 공군도 못 어, 만들게 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도 음, 보장받지 못했던 그거를 조선 500년 동안에 감당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광대인데 음, 광대는 위정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해 먹다가 왕의 남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음,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으면 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저 언론인, 엘리트 지식인들과 그 정치인, 경찰, 검찰,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에 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드래곤 하고 막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마다 연예인들 뉴스를 터뜨리잖아요. 음,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극복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백정과 기생과 갑밭이 광대들에게 해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처음으로 선언한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백정의 기생들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난감리 교회 서울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난감리 교회가 뭐냐면은 석교교회입니다. 학교. 아,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예, 감신대 앞에 있는 거. 네네,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난감리교 교회는 종교교회, 자교교회고 네, 그 다음에 광희문교회, 음, 수표교, 그 다음에 석교교회예요. 음, 개수는 다섯 번째지만 시기적으로 네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이 음, 석교교회에 음, 1910년대 큰 부흥을 하거든요. 음. 이 석교교회를 부흥시켰던 부흥사가 이름이 누구냐면 유한익입니다. 유한익, 예. 유한익 목사인데 유한익 목사의 전 직업이 뭐였냐면 광대였어요. 그래요? 감리교 협성신학교 졸업하고 음, 대성 북부교회 담임자로 파송받고 이후에 강원도 북부 지역 선교 음, 활동을 펴면서 1년에 교회를 200개씩 세웠어요. 음. 엄청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시네, 예. 대단한 목사였는데 이분이 어떤 음, 사람이었냐? 음, 광대였기 때문에 음, 사람들, 민초들의 언어를 알았고 음, 백성들의 아픔을 다 위로하면서 교회에 모아놓고 음, 예수님 얘기하면서 눈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유한익 목사가 가는 곳마다 전도 대폭발, 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죠. 근데 음, 이 광대가 예, 목사가 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리더가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 음, 기독교 감리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데 음, 지금 오늘날 이 연예인을 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음, 모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 음,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나서 그 했던 처음 입학했던 학생들한테 했던 주문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다 뭐, 양반들이고 엘리트 네, 귀족들이니까 네,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하려면 하인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등교해라. 이거 했어요. 어, 가마도 타고 오지 말고 하인들 데리고 오지 말고 하인 없이 등교하는 법부터 배워라. 이게 아펜젤러의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펜젤러가 베이지학당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다 양반집 도련님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체육을 가르치고요. 음, 미술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네, 심지어 노블 선교사 부인이 연극 극본을 조선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네네, 연극 지도를 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 배제학당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에서 이 영어를 배워서 출세하려는 출세욕에 빠져서 배제에 입학한 양반집 도련님들을 모아놓고 음악, 체육, 미술, 그다음에 연극을 가르쳤어요. 그게 배제학당의 초기 커리큘럼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그리고 배제학당의 당훈이 바로 요기 대자 당위인력.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이게 배제학당의 당훈이었어요. 오,
바로 이런 정도? 정신이 초기의 감리교 정신인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연예인을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초기 광대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감리교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아서 편집해서 쓰세요. 네. 아무튼 네, 오셔서. 광대는 네, 광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음, 잘 표현해주고 해소시켜주고 이런 존재인데 네, 그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도덕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네, 도덕을 요구해야 되는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음. 아니면 뭐 목회자 같은 어떤 종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광대들한테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을 도덕을 사- 요구받은 적이 별로 없죠. 걸리면 그 다음에 요구받는 거지. 목회자들도 저희 사실은. 응,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응. 보면 생선 가게만 잘 지키면 되지 고양이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 예,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응,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응, 우리 부자 응.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 라는 얘기를, 뜻이었네요. 예, 예. 예, 그런 뜻으로 한 얘기니까, 뭐, 응. 사실은 나라의 어떤, 모르겠어요. 갈 때까지 갔지가 이미 한 2, 30년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성규 씨의 네. 너무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수사 과정의 정보 유출 같은 거는 응,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천 경찰청에서 이제 정보가 새어 나간 거니까 이제 인접해 네. 있는 다른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마 적당한 선에서 몇 명 두드려 패고 끝나지 않을까. 검은 고양이인지 하얀 고양이인지 둘 다 생선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일 건데 무슨 차이겠습니까? 뭐 어쨌든 똑같지. 아무 의미 없다. 수사한답니다. 예.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과 또 이호 여사에 관한 얘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저도 오늘도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코알라님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